안녕하세요. 여수 시민 여러분. 저는 안동대학교 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상준입니다. 안동대학교 교수회 회장이고 또 더불어서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지난 8월부터 9월 1일자부터 그러니까 국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를 이제 중소도시에 있는 국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을 비롯해서 중소도시에 소재한 대학들이 처해 있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이 자료는요,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한국형 대학도시라는 좀 생소한,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그런 제목일 겁니다. 자, 먼저 대학도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우리에게는 대학도시라는 개념이 매우 생소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 대학도시라는 공식 명칭을 단 또는 이러한 표제를 달고 도시를 소개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하버드 모르시는 분 아마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버드가 어느 도시에 있는 줄 아세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 도시의 명칭을 잘 모를 겁니다. 하버드는 그냥 하버드입니다. 하버드가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거죠. 하버드는 미국 동부의 보스턴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보스턴에는 세계적인 대학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버드와 더불어서 MIT가 거기에 있죠. 그러나 MIT는 하버드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버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은 도시가 곧 대학인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너무나도 낯익은 이름이죠. 자, 또 독일에 가면은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독일 여행을 가서 하이델베르크를 갔다 오지 않으면은 그건 독일에 갔다 온 게 아닙니다. 왜? 그 유명한 데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에 가면은 고성에 가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황태자의 첫사랑에 맞춰서 한번 맥주도 한번 꽝 하고 그리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델베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하이델베르크의 시, 한 13만 명에 사는 그 시의 가장 큰 기관입니다. 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하루에 3, 4만 명입니다. 13만 명의 도시에 대학 주변에 있는 사람만 3만 내지 4만이에요. 만약에 이 인구가 빠진다면 하이델베르크는 유령 도시가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대학 도시들이 유럽이나 미국에는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자, 이제 왜 안동에 안동대학이 필요하고 존재해야 되고, 여수대학, 지금은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지만 이 캠퍼스가 올바로 성장을 해서 여수 시민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지, 그것이 또 여수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자긍심으로 작용을 하고 여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독일 남서쪽에 있는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에 있는 대학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하이델베르크하고 거의 같은 급의 그런 도시인데, 여러분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를 잘 모르지만은 텔레비전에서 앞으로 환경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신소재 에너지, 태양광 관련해서 어떤 다큐멘터리가 나오든지 간에 하이델베르크는 반드시 나옵니다. 왜? 이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의 이 신재생 산업의 메카입니다. 저 고색 찬란한 도시에서, 저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게
독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은퇴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살기가 좋다는 얘기죠. 저 프라이부르크에도 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약 3만 명의 이동인구가 하루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독일에 가면은 이런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입구에 저 노란 표지판의 뜻을 해석하면은 대학 도시라는 뜻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은 Universität Bamberg, 대학 도시 밤베르크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저희 공식 표지판입니다. 시에서 세우는. 여러분 만약에 여수시에 들어오면서 대학 도시 여수라는 간판을 누군가가 보고 들어오면서 여수에 들어온다면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제가 이제 국립대학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키는 것은, 국립대학은 굉장히 중요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 가치로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실현하는 것, 학문의 자유, 학문을 한다는 것, 이거는 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첨단의 어떤 진리를 후세들한테,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는 것이고, 학문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모든 자율권을 주고 그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최고의 인력을 키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국립대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는 평가, 이미지는 대단히 치욕스럽습니다. 모든 국립대는 이제 서울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갔기 때문에 거의 사립대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국립대의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지방 큰 광역도시에 있는 9개의 국립대학, 그리고 안동대학이나 여수 캠퍼스처럼 중소 규모에 있는 대학, 정확 한 40개 정도의 지방 국립대학이 있는데요. 그 국립대학이 지금 받는 평가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을 향한 시민사회의 시선은 대단히 차갑습니다. 따갑습니다. 왜? 국립대학이 스스로 그 맡은 바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교육부를 질타를 했는데, 지금의 국립대학이 처해 있는 문제, 지방대학이 처해 있는 문제는 쌍방과실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과언이 아니겠죠. 제 잘못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잘 가르쳐야죠. 그리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이제 국립대학이 얼마나 지금 추락하고 있는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거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립대학, 지방대학 전체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립대학이 뭐 쓰러지겠어? 문제가 있겠어?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어? 그러나 그러한 막연한 기대는 이제 헛된 망상에 불려가다는 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작년 올해 입시에서 이제 국립대학마저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많은 대학생을 만들어낸 배경은 바로 90년대의 이와 같은 교육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 이런 정책이 95년에 발표되고 97년부터 이제 펼쳐지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그 기조대로 쭉 가면은 그래도 성과를 기다려보고 평가를 해야 될 텐데, 2000년에 들어가면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다시 구조조정을 하라는 얘기죠.
불과 5, 6년 만에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시 닫으라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죠. 교육정책이. 그래서 실제로 2000년 9월 28일 날 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보고사항으로 결재 올라간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연합대학 체제, 대학 캠퍼스를 특성화시켜라, 또 광역 체제로 가라. 지금 2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당국이 뭘 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헷갈리는 게 20년 동안 허송세월밖에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데, 이 선택과 집중이 나온 지 몇 년 안 돼서 여수대학하고 전남대학, 경북대학하고 안동대학이 통합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고, 그게 마치 국민들의 요구인 것처럼 교육부가 밀어붙이면서 안동대학은 경북대학하고 공식적으로 통합 논의를 3번을 했습니다. 3번. 결정적으로 이 통합이 무산이 된 이유는 경북대학 교수들은 단 한 명도 안동으로 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동대학은 모든 걸 경북대학이 원하는 만큼 다 감축하고, 필요한 사람은 경북으로 가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동 캠퍼스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에는 이 협상에 갔던 아주 유능한 교수님이 계세요. 생명과학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올해 세계 3대 과학지에 모두 논문을 투고하신 분이에요. 사이언스의 논문이 한 편 나왔고요. 좀 있으면 네이처에 나온다 그러고, 셀에도 하나 실었는데, 이분이 협상장에 가서 했던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면서 그때 분위기가 단 한 명도 오지 않는다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안동대학하고 경북대학의 교수들 사이에 레벨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 태도. 그거는 교수로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죠. 자, 여수대학은 지금 통합을 해서 망하고 있는 중이고요. 안동대학은 통합하지 않아서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길로 가나 지금 중소대학의 도시에 있는 대학들이 힘든 거는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합 논의에서 나온 그 거만한 행동들, 이것들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강소대학을 중소도시에 육성을 하자. 제가 얘기하는 그 대학도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강소대학이라는 개념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조그마한 도시들에 있는 아주 특성화된 대학들을 얘기하는 반면에, 저는 좀 더 이제 아까 독일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학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성장을 하면서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좀 품위 있는 도시, 또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양 집단의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대학이라는 3자의, 또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산업체라는, 기업이라는 그런 그 요소가 융합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가면서 지방을 살리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독일의 대학들 말고 70년대에 나온 신생 대학들인데요. 제가 앞에 도시의 명칭을 쓰고 대학의 설립 연도 쓰고 지금 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수를 쓰고, 그 다음에 도시의 인구를 썼습니다. 저기에 있는 저 학생들, 재학생 수를 한번 살펴보세요. 인구 대비 대학생 수가 얼마나 많은지. 자,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파사우라는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는 1978년에 만들었는데요. 인구 53,000입니다.
대학생 수가 12,000명이에요. 5분의 1이죠. 5분의 1.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밤베르크 1972년에 원래 있던 대학이 없어진 걸 다시 재건을 해서 만들었는데 7만 7천 명의 도시에 12,000명의 재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쭉 보세요.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한 지역들을 보세요. 여기가 베를린이고 여기가 뮌헨, 여기가 함부르크, 독일의 3대 도시들. 그 외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건설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잘 보시면요, 이 지역하고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가 독일 최대의 공업지역이에요. 노동자들이 가장 많다는데요. 그래서 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노동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대학들이 여기에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전통적인 대학 외에 저와 같은 대학들을 건설을 하면서 이 고등 인력을 양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대학들 중에서도 하나 소개를 하면은 인구 8만 명에 불과한 조그마한 도시인데 학생 2만 5천 명에 교직원 4만 4,500명, 3만 명이 대학을 주변으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부르크는 대학이 도시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게 맞죠. 그 도시에 대학이 있다기보다는 대학 덕분에 도시가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와 같은 고민들을 여러 중소도시에서 같이 하는데, 대학 도시를 걱정하는 어떤 연대 모임, 연대 회의 같은 것들이 앞으로 생겨나서 중소도시에 있건 또 비수도권에 있는 이러한 대학을 걱정하고 중소도시의 소멸을 걱정하는 그런 그 시민들의 요구가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도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도시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노력을 들여서 만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에 대학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갈 수 있다는, 인류 최고의 지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관이 이러한 인류의 최고의 창작물을 이끌어갈 수 있는 표지판이 된다면은 아마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이 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 안상준이었습니다.